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헌터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말인데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예, 굉장히 추워서 어디 뭐 놀러 나가지도 못하고 그죠? 예, 근데 저는 사무실 나와서 녹화하고 있으니까 저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일단 LNF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런데 이 장중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는 내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제 LNF가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아니면 장중에 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중요한 내용인지 아닌지 전부 다 말씀드려보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LNF를 보유하신 분들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줬어요. 그죠? 많이 올라와줬고 지금 보시면은 LNF가 미국에 없던 LFP 양극재 공장을 이번에 15,000톤 규모로 세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LFP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실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리튬 인산철이라는 겁니다. 리튬 인산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저가형 배터리예요. 저가형 배터리. 요게 중국이 꽉 잡고 있는 산업군입니다. 그래서 이 탈중국을 하기 위한 미국의 탈중국을 하자라고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관세를 더 높이고 있죠. 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이 LFP가 이제 미국에 없었는데 이번에 LNF가 미국 LFP를 양극재 공장을 좀 만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LFP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명도 굉장히 길어요. 수명이 길어서 지금 이제 ESS나 뭐 보급형 전기차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이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었지만 현지 생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LFP 양극재 생산 체계를 갖춘다라는 건 이 배터리 소재 공급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움직임과 직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왜 미국 생산이 중요한가? 제가 방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관세에 대한 부분 있죠. 관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공급망에 대한 부분인데 이 기사가 지적하는 핵심 배경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면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ESS와 그리고 배터리에다가 관세를 30.9%에서 이번에 48.4%까지 부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중국산 LFP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 생산 기반을 갖추면 관세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요구 사항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가 있다. 이걸 흔히 우리가 탈중국 공급망, 비욘드 차이나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합니다. 예, 좀 있어 보였나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뭐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 증가라든지 아니면은 재생에너지의 저장 수요 증가라든지 아니면 전력망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세 가지 이슈 때문에 ESS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LFP 같은 경우에는 이 ESS에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과 수명에 대한 측면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양극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15,000톤 규모라고 좀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는 최초 수준의 공장이거든요. 최초입니다. 최초. 그래서 최초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2028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규모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지만 미국 시장 수요가 더 커질 여지가 충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조금 더 캐파를 증설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도 같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산을 조금 이제 의존을 하다가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건 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나 뭐 규제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인 거 아니냐 그리고 ESS에 대한 빠른 수요를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기대감으로 붙어주면서 지금 LNF의 주가가 상승 파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양극재 3사 위기 탈피 엇갈리는 전략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반등 국면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반등 국면에 들어서면서 리튬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ESS에 대한 수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악재가 지금 선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런 흐름을 설명하면서 뭐 몇몇 주가 수급에 대한 테마 이런 관점에서 주목받는 종목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LNF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 아저씨 제가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약간 조금 설명하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게 흥분을 하시는지 약간 과대하게 해석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이어가 보면, 자,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그 저점은 지난해 5월 달이었죠. 5월 달. 이 5월 달 말에 좀 형성이 됐고, 이후에 반등이 시도되는 흐름이 계속해서 관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섹터에 대한 모멘텀 회복 기대감이 LNF를 포함한 관련주 매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관측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론가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4분기 실적에 있어서 실적 부진 우려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주가의 하락이 있었다가 지금 저점에서 반등 나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4분기 실적은 사실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뭐 EV에 대한 캐즘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갑자기 ESS 한다 그랬다가 LFP 한다 그랬다가 로봇용 배터리 만든다 그랬다가 이러니까 매출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야, 구조적으로. 근데 이 와중에 4분기 실적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해 보면 뭐예요? 매출이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딱 봐도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주가에,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반등 또는 업황에 대한 회복 신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주목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LNF 같은 2차 전지 소재 기업은 실적 사이클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뚜렷하게 나와 있고 주가가 선행적으로 움직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이 배터리 수요 회복 신호라고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리튬 가격이 반등한다라고 하면 지금 양극재 시장에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NF는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 핵심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이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 그리고 ASP 판매 가격 연동 효과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적인 산업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680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가 많은데, LNF와 테슬라가 4680 배터리 공급 논란을 이제 내재화, 난항의 사례라고 좀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한국 배터리 소재 업체로 기회가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단순한 공급 계약 축소를 미래에 대한 소재 수요 전환 기회 관점에서 풀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ESS에 대한 시장은 EV에 대한 시장의 둔화 우려와 달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EV에 대한 이제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ESS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NF는 ESS용 LFP 양극재 공장 추진 같은 사업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ESS 수요 확대 흐름에서도 상대적으로 수혜 기대가 가능한 기업으로 언급되고 있다,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반등 기대감,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반등 기대감과 리튬에 대한 가격 반등, 그리고 배터리 소재 양극재 강세가 지금 이제 연관성을 이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악재는 전부 다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는 모멘텀 회복 국면이라는 진단이 나와주고 있고, 테슬라 4680 관련 이슈를 장기적인 공급 기회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SS 수요 확대에 따른 LFP 양극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 즉각적인 수혜를 LNF가 받을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에서는 LNF의 매수 포지션을 현재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반등 모멘텀이라든지 뭐 아니면 중장기적인 ESS 그리고 공급망 전량 기대감을 함께 반영한 시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이 막 속 시원하게 그래서 얼마에 사라고 얼마에 팔라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LNF가 다루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이슈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차트를 봐야, 시장을 봐야 우리가 매매에 대한 타점과 기준도 전부 다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나 장중에 대응하시려면 여러분들 꼭 제 소통방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겠지만 오른쪽 링크 누르시고 전송 버튼 딸깍 누르시면은 제 소통방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다 다루고 있고, 지금 2차 전지 말고도 반도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방산이라든지 조선업, 뭐 해양 플랜트, 뭐 게임 플랫폼 전부 다 다루고 있어요. 뭐 로봇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나 이 종목 공부했었는데, 나 이 섹터 좀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 부분만 좀 가져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에 대한 타점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추천까지 좀 받아가시면 좋겠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오른쪽에 링크 누르신 다음에 전송 버튼 딸깍 누르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꼭 좋아요랑 구독 버튼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